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리어 대학사업팀의 임지현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관중 녹화 강의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이제 강의를 편하게 관중이 있으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한 1시간 전에는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은 채용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지금은 물론 AI 면접이나 이런 화상 면접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은 면대면으로 실무자나 임원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티튜드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20분 정도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 강의 시간 끝나고 궁금한 질문은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면접을 많이 보는 추세고요. 집에서 이제 화상 면접을 보고 AI 면접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원래 면접이라는 거는 면대면으로 사람을 마주보고 하는 거라고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이 되면서 집에서 노트북으로 캠을 켜놓고 인사 담당자를 컴퓨터로 마주하고 인사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한 전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면접을 만약에 화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눈 마주침을 이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트북에 있는 캠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꼭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AI 면접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성평가도 다 있겠지만 게임 같은 걸로도 여러분의 인성을 판단을 하죠. 여러분들은 테트리스를 할 때 길다란 막대를 기다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 줄 한 줄 없애시는 편인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AI 면접 속에는 간단한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업무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용 방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면대면 채용 방법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사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웬만한 취업 포털에 이제 다 준비되어 있고 취업 포털 커리어에도 여러분이 AI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꼭 내 얼굴이 이제 화면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얼굴이 이제 화면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좀 어색할 수 있어서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은 같은 사람하고 2번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1차, 2차 면접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내 사수 또는 이제 실무자랑 면접을 보게 되고요. 2차 면접은 임원진이나 이제 인사 담당자, 인사팀장님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인상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잘 잡으셔야 하죠.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거나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좋아도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태도나 예의 범절,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는 무엇인가요? 초코파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초코파이, 익숙한 초코파이는 이 오리온의 초코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각인을 해놓으면 나중에도 그 사람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순서를 따지면 자소서를 먼저 쓰셔야 이제 면접 연습이 되는 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거나 뭐 면접을 연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 경험을 정리하는 이력서나 자소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예상 질문을 짜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이제 면접 복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정장이었죠, 여러분. 네, 정장이었는데 이제 요새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뭐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와라. 이렇게 타이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냥 자유복장인 경우도 있죠. 많은 기업에서는 이제 자유복장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유복장을 입고 가야 할까요? 복장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와서 네, 자유복장이면 뭐 입어야 되나요? 정장 입으셔야죠. 정장 입으시고요. 정장을 입지 말라고 했으면 뭐 입어야 하나요? 그래도 정장 입나요? 안 되죠.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 뭐 그냥 셔츠에 면바지도 좋고요. 아니면 슬랙스 같은 거 여러분 요즘 입으시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튀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튀게 입고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만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면접 사진을 찍으실 거면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장 뭐 잘 입으시겠지만 심플한 복장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보수적인 조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조직이나 보수적인 조직은 꼭 타이를 해주시고 자켓까지 네, 풀 장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타이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셔츠 꼭 입어주시고요. 자켓 장착해주시고 검정 구두나 갈색 구두 신어주시면 됩니다. 복장에 대해서 네, 아주 완벽합니다. 네네, 이렇게 면접 복장으로 네 시범을 보여주셨고요. 네, 이렇게 타이까지 해주시는 것을 인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저도 자켓까지 다 입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반팔보다는 이제 자켓을 입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어느 정도의 복장을 조금 갖춰주시는 비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좋고 비싸 하고 고급을 입으라는 건 아니고요. 단정한 복장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내가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해가는데요. 스크립트를 짜는 것까진 좋은데 이것을 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혼 없이 웅변대회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진솔하게 나의 얘기를 천천히 설명해 준다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말을 못하고 말을 잘하고는 면접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가장 메이저 토픽, 중요한 경험 한두 개를 자기소개에 노출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너무 길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쓰되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서 그것을 설명하듯이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죠. 어렵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나 면접은 방법은 없어요. 계속 면접을 보시고 스터디하고 연습하고 중얼중얼 말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면접 툴이나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구성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하실 때 되게 서론을 길게 얘기해요. 뭐 2019년 겨울 지하철에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건 나를 뽑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몇 년에 시작했고 계절이 어땠고 이거보다는 나는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을 위로 올려서 최대한 두 갈씩으로 얘기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더 귀가 열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질문하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성과나 좋은 키워드를 위쪽으로 올려서 두 갈씩으로 얘기를 해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유도해라. 면접 전 자신이 꼭 보여줘야 하는 것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이건 꼭 얘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나오겠다. 또는 장점을 물어보면 나는 이거를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들어가시고 그 아주 중요한 메이저 토픽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 너무 단순하게 예상 질문 답변, 예상 질문 답변 이렇게 준비하시면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그 대답을 못 하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연습을 하시려면 아예 에피소드를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자소서까지는 아주 그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정보를 잘 모르고요. 파고들 수도 없고요. 하지만 면접에 가기 전에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기업의 이슈, 뉴스, 뭐 비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로열티라고 해야 되나? 충성심. 내가 이 기업에 정말 들어오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다면 이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말 들어오고 싶음이 마음이 크고 또 요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근속이에요. 그러니까 뽑아놨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할 만하면 이탈하거나 이제 나가는 게 인사팀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나는 근속할 수 있다, 오래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셔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뽑으면 이 사람이 그만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계속 의심하고 다른 기업에 낸 데 없냐, 왜 우리 기업에 지원했냐라는 질문 등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 유도신문 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간다면 그 충성심이나 내가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들어가서 저는 지금 여대에 있는데요.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다대다 면접에 들어가서 이제 입장을 한 다음에 차렷, 경례 누가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이제 안녕하세요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그 말투 그대로 면접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아까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되고요. 뭐 했어요? 제가요. 뭐 했고요. 이런 말투보다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등의 공손한 어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렷하고 인사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계신 인사 담당자나 실무자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착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면접장 가면 막상 까먹고 다 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10초의 첫인상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들어가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착석해서 바른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도 이거를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휴대전화는 꺼놓으셔야죠.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면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죠. 아예 그냥 오프하세요. 어차피 받지 못할 거니까. 앉으라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앉지 않고요. 옷을 자꾸 고쳐 입지 않습니다. 시선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뭐 답변 중에 한숨 쉬거나 뭐 이런 실수를 잡기에는 나를 레코딩해 보는 법, 다른 사람한테 녹화해달라고 하는 법이나 아니면 친구가 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답변에 내가 뭐 손을 올리거나 버릇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교정을 해주시고요. 답변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침묵이 길어지면 질문한 사람도 불안해지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궁금한 질문이나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항상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언제든지 그 기업이나 그 회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관심도 마지막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퇴실 전 마지막 PR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예의 바르게 아까 들어왔을 때처럼 끝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나가시고 뒤로 문 닫으시면 됩니다. 회사를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긴장해 주시고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면접 프로세스는 이렇죠.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십니다. 너무 뭐 헐레벌떡 들어가거나 늦으면 최악이죠. 네, 30분 일찍 가고요. 만약에 1시간 일찍 도착했으면 어떡할까요? 근처 커피숍으로 가세요. 내가 누구를 초대했는데 이제 청소해볼까? 그런데 너무 빨리 이제 도착하면 이게 프로세스가 꼬이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일찍 도착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할애하다가 30분 정도 일찍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면접 볼 때 언제가 제일 떨리죠? 긴장되죠? 내 앞사람이 들어갔을 때요. 그쵸? 그때 긴장을 잘 잡으셔야죠. 나만이 어떻게 긴장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어떤 루틴을 갖추면 긴장을 덜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 대기를 하실 때, 입실 대기를 하실 때도 면접장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입실 대기할 때도 되게 산만하게 옆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껌을 씹는다거나 이런 행동은 이제 다 채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막 옆 사람 누구 어디 지원하셨어요? 여기 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 뭐 이런 잡담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실 대기하시고 면접 보시고 퇴실하셔서 이제 대기실에서 나머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러 가지 면접의 유형이 있어요. 1대 다면접, 다대 다면접, 그리고 집단 토론 면접, PT 면접,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겪으실 면접의 유형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뭐 요리 면접, 등산 면접, 술자리 면접, 합숙 면접 이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미 금융권에서는 뭐 기업에서는 이미 합숙 면접 다 하고 있고요.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나누는 것조차가 이제 다 면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겪게 되시든지 이런 면접 전형에 따른 약간 매뉴얼이 조금 있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각 학교나 지자체에 있는 상담 선생님에게 조금 더 자세한 조언을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면접 같은 거 뭐 상사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걸 시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상황 면접 같은 것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죠. 무조건 안 하겠다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다. 무조건 예스가 기본적인 골자가 되되 이제 그것이 나에게 또는 회사에게 아주 법적이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선임과 이제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도 너무 노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다 라고 조금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너무 튀거나 이제 약간 분쟁하는 성격이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토론 면접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제 묵살을 하거나 말을 끊거나 이런 것만 보여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발언 횟수가 너무 높으면 또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의 발언 횟수를 제한하시되 자신의 의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의견을 바꾸시면 안 돼요. 만약에 찬반 토론이라면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의견을 정했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고수하시는 게 토론 면접의 좋은 유형이고요. 이런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예상 질문을 다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 직무에 어떤 관련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턴 경험 뭐 했고 관련 병과에 있었는지 군대 경험 최대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뭐 회계나 사무 행정직에 지원하는데 내가 행정병이었으면 그거 충분히 어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군대 경험 최악 뭐 안 쓰지 마라 뭐 다 이러는데 저는 병과가 관련돼 있고 직무랑 관련이 있다면 충분히 어필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죠. 군경험도 사회생활이므로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희생, 요새 희생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희생이나 직업윤리, 내가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일한 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더 노력한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필해 주시고요. 선임이나 상사나 간부의 지시에 최선을 다했거나 내가 노력했던 거, 그리고 또는 반대로 후임들을 교육이나 관리하면서 겪은 나만의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공계나 화학, 정비병 이런 분들은 관련 평가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복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 시간 관계상 삼성물산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배들이 이제 복학해서 느낀 점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복학생들은 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 네,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점이나 학교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제 짧은 강의는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지 자소서를 정리해보고 면접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떤 과제를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봉사활동을 했는지, 기간이 길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일 시켜보면 짧게 잘하는 사람이 길게도 잘하듯이,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해봤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작은 사례라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자소서에 녹이고, 그걸 기반으로 면접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NCS나 인적성 같이 가지고 가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관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